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고괴담 시리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6가지 영화들을 6편을 다 보고 이걸 녹화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네, 좋았고 다 볼만한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네.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여고괴담이란 영화는 1998년 5월 30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출연한 사람들은 이미연, 김규리, 최강희, 박진희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셨어요. 꽤 유명한 분들이죠. 지금은. 당시에는 신인이었겠지만요. 여기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여고괴담 첫 번째 작품이니까 이게 이제 성공을 해야 이 다음 시리즈도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98년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학교 하면은 그 경쟁 사회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표인 거죠. 그걸 담았어요. 네. 한국적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적절히 은유적으로 담아냈다. 은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입시 경쟁의 분위기,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막 쪼고 너네도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못 가, 뭐 이런 거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평론가들이나 관객들이 봤을 때도 공감이 되겠죠. 실제 교육 현장이 이런 모습이니까 그런 게 좋았고, 한국적 교육 현실 반영한 거 좋았고, 근데 왕따 문제, 선생님의 구타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뭐 영화에도 묘사되지만 선생님이 뺨을 때렸어요. 요즘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뺨을 때렸습니다. 구타를, 주먹으로 애들을 치기도 하고요. 완전 교육 현장이 뭐 조폭이 따로 없죠. 아이들도 서로 뭐 뺨 때리는 건 기본이었고, 뭐 침을 뱉는다든지 막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그때 당시엔 98년만 해도. 지금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애들을 뺨을 때리진 않겠죠. 그랬다간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담아냈다. 영화가 이제 기록 영화로서도 역사적인 어떤 증거물로서도 기능을 한다. 90년대 당시 학교는 이러했다.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진주라는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녀요. 진주는 한 10년 전쯤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한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거죠. 죽은 아이가 그 앨범에 계속 나오고 10년 내내 그런 거가 이제 공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진주는 왕따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왕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진주가 무당 딸인데 아이들이 진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주와 친구가 되는 또 여주인공이 있는데, 그 여주인공이 나중에 이 학교의 선생님으로 오죠. 그래서 진주는 한이 있는 거죠. 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이것도 나름의 반전이 있어요. 마지막에 반전을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겠죠? 반전도 절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주와 진주의 친구가 이제 나중에, 진주랑 원래 친했는데 진주를 외면해서 진주가 자살하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 친구는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여고에 다시 돌아오고, 이 선생님의 제자가 또 어떤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의
이제 도와주죠, 이 친구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어쨌든 요건 스포일러니까요. 요런 정말 좋은 스토리. 명장면은 복도 저 멀리서부터 이게 점프컷이라고 해요. 점프컷. 짠짠짠 앞으로 다가오는 거. 순간순간 점프 해가지고 귀신이 다가오는 점프컷 좋았고, 귀신 소환 의식이 있어요. 서로 손을 잡고 펜을 돌리면서 소환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런 장면도 공포감을 꽤 조성한다. 근데 실제 이걸 보면 별로 무섭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왜 공포 영화가 별로 안 무서울까? 당신은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포의 역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점점 올라가겠죠? 요즘에 워낙 CG도 많이 발달했고 무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무섭게 연출하는 건, 근데 CG뿐만 아니라 왜 공포 영화가 예전 건 안 무서운가? 그러면 CG의 발달 때문에 더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연출력이 올라간 것 같아요. 실력이. 솔직히 20년 전의 작품이니까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연출 실력이 더 높아졌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사람들의 공포에 대한 역치도 올라갔을 거고, 예전엔 1 정도만 해줘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10을 해줘야 사람들이 겨우 무서워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코미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출자, 제작자, 각본가, 감독 입장에서는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공포물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웬만해서는 공포감을 조성하기 어렵죠. 근데 공포 영화는 도전해볼 만한 과제인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도 혹은 작가로서도 어떻게 공포를 조성할 것인가, 사람은 어떤 때 공포를 느끼는가, 이런 포인트, 공포란 감정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대학원생이 논문으로 써도. 공포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저 지금 바로 대본 없이 하는 거니까요. 사람은 어떨 때 공포를 느낄까요? 보통 이제 그동안에 공포 영화에서 다뤘던 공포를 주는 방식은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는 거, 소리를 꽝 한다든지, 어떤 공포스러운 이미지가 귀신 같은 게 빵 나타난다든지, 그런 이건 공포라기보다는 놀람이죠. 놀람. 어떤 깜짝 놀라는 거, 그걸 공포라 착각할 수도 있겠죠. 깜짝 놀래키는 방식은 좀 올드하다, 구식이다, 너무 예전에 철진한,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단순한 방식이죠. 사람들이 그런 걸 별로 요즘에 안 좋아하죠. 그런 연출은 좀 성의 없어 보인다 그럴까? 이런 공포 말고, 그래서 공포라는 게 물론 끔찍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너무 잔인해. 막 토막살인이 나고 막 시체가 난자하고 그런 것도 공포스럽긴 한데, 그것도 좀 아니죠. 어떤 공포가 좀 건강한 공포일까? 이게 스토리적인 공포, 서사적인 공포도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곱씹을수록 정말 공포스러운 것 같아. 그런 것도 좋고, 혹은 분위기가 공포스러워, 혹은 촬영이, 어떤 연출이 은근히 공포스러워, 이런 게 좋겠죠. 전 요거괴담 시리즈를 보면서 이 6편이 다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아요. 공포 영화라고 선전을 하지만 무섭지 않은 공포 영화다.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있겠죠. 사람이 죽으니까. 근데 단순히 사람이 죽는다고 공포스럽진 않아요. 죽기도 하고 다 죽는데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고, 다만 이제 여고괴담의 미덕은 뭐냐면 이 현실을 잘 반영하는 소재에 있다고 봅니다. 소재가 좋아요. 이제 1편 같은 경우에는 왕따, 입시제도의 경쟁적인 그 분위기, 학교에 이제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그런 무한 경쟁, 선생님의 구타, 이런 걸 대놓고 비판하죠. 그런 건 참 좋았어요. 그 메시지 자체가.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계몽 영화, 계몽을 하게 해준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 넘어가 볼게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인데 원래 제목은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여고괴담으로 만든 건 아니었대요, 처음엔. 김태용, 민규동 감독님이 동시에 같이 만든 작품이고, 작품성이 가장 좋다고 화자가 되나 봐요. 김민선, 김규리, 박예진, 이영진, 공효진도 나옵니다. 데뷔작이라고 해요. 99년 작품입니다. 아까 1편은 98년 작품이고, 요 두 번째 이야기는 소재가 동성애예요. 동성애고, 99년에 동성애를 다뤘다고? 참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실제 제가 학창 시절에 여고 남고는 못 들었는데 여중 여고는 동성애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비밀 일기장을 써서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런 동성애. 이 영화 참 좋았어요. 이런 느낌이랄까? 둘이 이제 연애하는 느낌이랄까? 이런 장면들이 참 아련한, 특히 옥상에서 뛰어노는 장면이 있는데 아련하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1편에서는 최광희의 연기가 참 좋았고요. 최광희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편에서는 공효진의 풋풋한 모습, 정말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그리고 배우들도 되게 살아있어요. 너무 순수하고 풋풋하다. 2편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비밀 일기장 나누는, 그리고 연출도 너무 좋았고, 우리 2003년에 나온 세 번째 이야기 여우계단. 이거는 소재가 계단 이야기야. 계단을 몇 개 올라가면, 여우계단으로 올라가면 소원을 들어준대요. 뚱뚱한 역할로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연기인데 정말 연기를 잘했고, 송지효, 박한별, 조한, 박지현 이렇게 나오네요. 또 이 소재는 계단과 더불어 이 발레 소재예요. 발레. 예고를 다뤘구나. 이게 이게 몰아보니까 소재별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재밌고, 그러니까 2등이 1등을 질투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콩쿠르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1등만 나갈 수 있어. 당연히 1등이 되려고 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질투하는. 여우계단도 재밌어요. 박한별의 연기도 너무 좋고 다 좋죠. 여우계단 그다음 4편 목소리, 요건 2005년에 개봉했네요. 김옥빈, 서지혜, 차혜련, 김서영 이런 분들이 출연하셨고, 이건 이제 제목도 있지만 목소리에 관한 얘기예요. 성악의 주제예요. 성악. 그래서 이제 이것도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가 마지막에 반전도 절묘합니다.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죽거든요. 귀신한테 죽는데, 그래서 이제 막 추리물처럼 펼쳐져요. 추리 영화처럼. 과연 이 주인공은 왜 죽었는가? 누가 죽였는가? 귀신의 정체는 뭔가? 이런 걸 파헤치는 건데, 마지막에 가면 정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1편, 2편, 3편도 괜찮고 4편 좋았어요. 여기에다가 솔직히 5편만 빼곤 다 좋습니다. 5편은 동반 자살인데 진짜 할 말이 없네요. 2009년에 시작됐는데 오연서, 장경하, 손은서, 송민정, 유신혜 이런 분들이 출연하셨고, 근데 5편은 너무 이건 좀 아쉬워. 동반 자살하려다가 한 사람만 죽어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자살이 소재고 미혼모까지 다뤘지만 일단 촬영도 너무 좀 왜 저렇게 촬영했을까 싶기도 하고 스토리도 좀 이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촬영이 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저렇게 자꾸 카메라를 핸들로 들고 다니면서 어지럽게 보여주지? 자꾸 화면이 흔들려요. 그럼 보다 보면 멀미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고 좀 5편은 많이 아쉽습니다. 별점을 준다면 한 이거 3개도 아쉽다. 한 2개 반? 나머지 작품들은 별 4개는 줄 수 있어요. 진짜. 1편, 2편 이런 거 별 4개, 5개는 줄 수 있고 3, 4편도 4개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편만 2개 반 정도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 6편은 오늘 봤죠. 6편은 모교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왓챠 평점은 1.9인가? 별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왓챠의 평점을 읽어보니까 왜 안 좋냐면 정치적인 이제 이 소재가 광주예요. 광주에 끝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광주에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5.18 역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다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역사적인 걸 다뤘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좀 꽤 되시더라고요. 전 그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꽤 좋았는데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인 게 들어간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역사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포물에서 역사를 소재로 적절히 잘 활용했다. 그래서 좋았고 저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묘사들 때문에 전 좋았어요. 깊이감이 느껴지죠. 그 덕분에. 그래서 이 시리즈를 여름이고 하니까 공포물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이 6편을 다 정주행하시는 것도 꽤 좋다고 봅니다. 전 1편부터 4편까지는 그 티빙? 티빙에 있습니다. 티빙에서 보시면 되고 5편은 웨이브에 있어요. 웨이브에서 보시면 되고 6편은 극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전 다 봤죠. 총평을 하면 요괴담은 한국의 학교의 현실을 적절히 절묘히 반영했다. 현실 반영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부조리 이런 것도 반영을 했지만 또 좋았던 게 그 여고 괴담이죠. 여자 고등학생들의 심리나 마음, 우정과 질투, 경쟁, 어떻게 보면 분노와 화,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어떻게 보면 사리 이런 것들, 사랑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지만 잘 묘사한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날 1편, 2편 보면 화질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거조차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 거 자체가 너무 좋아.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촌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연출이나 그런 것들이 대사도 오글거려요. 저때 당시에 사람들은 저렇게 대사를 쳤구나 배우들은. 근데 그 배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서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지금의 20년이 흘러서 그 촌스러워 보이지만 그 역사적인 자료로서도 기능을 한다. 다시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근본적인 질문, 공포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떨 때 공포를 느끼는가? 여고괴담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질투나 경쟁심,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 여고괴담은 참 좋은 게 잘 만든 공포물이라 생각하는 게 5편은 좀 거시기 하지만 나머지 작품들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공포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교육 현장이 부조리한 걸 비판하기 위해서 공포를 활용하고 여학생들의 질투나 경쟁심을 잘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적나라한 밑바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포를 활용하고 공포가 절묘하게 녹아드는 그 공감력을 확보하는 지점, 공포가 그냥 무섭게 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들면 공포만큼 촌스러워지는 장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공포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특히 한국적 공포 같은 경우엔 어떻게 관객들을 설득할 것인가, 납득시킬 것인가. 이 공포물로 영화괴담은 참 좋은 소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영화괴담이 몇 편이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연기도 좋고 소재도 좋고 이야기도 매력적이다. 6편을 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편도 좋아요. 나름 좋아요. 재밌는 시리즈였습니다. 요 정도 하죠. 딱 길게 할 필요는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